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습하고 덥더라고요. 비록 지금 장마는 오더라도 주식시장의 장마는 이제 끝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이 났어요. 종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는 1.5%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약 11선 위치까지 한 차례 반등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7%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11선 부근에서 지수가 맞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 최악의 시점은 조금은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잠깐 반등 나고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마무리되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KB금융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이 나왔고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아마도 주말 사이에 외신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두 종목은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조금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뭐니뭐니 해도 에코프로비엠이었죠.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를 가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무상증자를 시행했고 아마 어제가 권리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격이 조정이 되었고 또 새로 신주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조금은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신주가 다시 들어온다면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지수의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그렇게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지 2%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6월 들어서 처음으로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반대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던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생활건강, LG화학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전기, 기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그리고 ETF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죠.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이 3.3% 급등이 나왔고, 또 S&P 500이 3%, 다우지수도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모든 종가를 보더라도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던 한 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내 증시는 반대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깊게 참조하고 있는 미국의 3대 지수가 지난주에 그래도 선방을 보여주었다 라는 것은 국내 증시는 상승률 꼴찌라고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나쁜 신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어제하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는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서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3대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은 완화된 수치를 보여주었고, 또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6%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를 돌파하고 또 미국의 GDP가 3.5% 감소를 보여주고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40%, 그리고 주택 가격은 28%, 마지막으로 주가가 50% 폭락했을 때 그때를 가정한 상황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연준 의견에 따르면 물론 급격한 손실은 발생이 될 수 있어도 그 정도의 최악의 경기 침체는 감당할 수가 있다 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경기 침체의 강도, 정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러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견조했었다.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우려를 했었나?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주가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은 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를 잃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긍정적일 수는 있어도 경제 지표들이 있죠. 그 지표에서 나오는 숫자들, 그런 것들을 유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7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현지 시각으로 6월 30일이거든요. 이때 PCE라고 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연준이 참조하는 자료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 GDP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값을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를 통해서 또 기간 내 국민들의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혹은 줄었는지, 그런 것들을 산정해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로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또 아마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을 참조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일찍 발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면 지금 일본 니케이는 1.4%, 대만도 2.2%, 중국 상해지수는 0.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도 오전장에는 음봉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은 양봉으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은 안정화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부정적인 재료하고 또 새롭게 제기되는 긍정적인 재료,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를 한번 보면, 자, 상하이에서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0명이 나왔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0명인지 아닌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고, 그 말은 즉슨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더욱더 완화될 것이고, 또 세계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것보다도 일단은 0명이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더욱 중요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예요. 그리고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시장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5.5%로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5%대까지 힘들 수는 있어도 최소 4%대,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중국 측에서도 GDP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확진자도 0명이 나왔던 만큼 봉쇄보다는 완화 쪽으로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점도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었다면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은 역시나 환율이죠. 환율이 9월까지 1350원을 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피크를 찍는 것도 9월쯤이 될 것이고, 또 물가 상승도 9월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는 만큼 9월은 3분기 말이죠. 3분기 말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를 또 보면 러시아에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이미 금융체계가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재료가 있고 또 부정적인 재료가 있지만 정말로 6월 초만 하더라도 10개 중에 10개가 모두 부정적인 재료였다면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월달까지 한번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지,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환율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1282원까지 1300원은 살짝 터치하고 나서 약 20원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2008년을 제외하면 역사상 고점까지 환율이 올라왔어요. 물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20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환율이 1350원을 갈 수도 있고 정말 경제가 부러진다면 1400원 이상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인 흐름을 볼 때 1300원 그 가격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 밑에 머물렀던 구간들, 그 구간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어도 앞으로 이런 구간에 접어들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환율은 역사상 고점에 올라와 있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크기, 확률, 그 점보다는 과거에 머물렀던 구간들, 그쪽으로 더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점에 조금 더 무게를 한번 실어보시고요. 여러가지 경제 지표와 함께 이제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 방향에 한번 가능성을 실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정말 덥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이틀 동안 조금이나마 상승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는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